오늘 하루는 누가 뭐래도 뭐 삼성전자의 이슈가 워낙 막강하게 형성된 하루인데 그 해석은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는 크지 않다. 다만 자사주 소각의 결정이 좀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또 돌파의 랠리의 힘으로 작용할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저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요 300조가 넘어가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을 보면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순위로 치면 한 7위권 애플, 구글, MS 그 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버크셔 해서웨이, 엑슨모빌 그 다음 정도 돼요. 아마 삼성그룹 전체를 치면은 5위권까지 안 될 거야. 6위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의 내용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반도체 비수기의 반도체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팔랐거든요. 지난번 이제 드램 가격 보여드렸고 그런 식의 가파름 속에서의 가격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을 자꾸 갖다 붙이는데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4차 산업에 관련된 삼성전자 제품이 또는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놓는 시제품이나 상용되고 있는 제품이 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 냉장고가 뭐 텔레비전이 또 스마트홈에서 엄청난 혁신을 갖고 와서 지금 뭐 사무 인터넷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집니까? 오지의 통신 기술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제품들이 상용화 될 수가 없어요. 통신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그럼 이번에 반도체 이익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뭡니까? 결국 가격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가격 상승이 일반적이지 않게 공급의 조절에 의해서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서버 쪽이라든가 PC 쪽이라든가 모바일 쪽 그렇게 많이 뜨거운 거는 그나마 서버 쪽이었거든요. 서버 쪽 외에는 그렇게 반도체 시장이 뜨거울 일이 없는데 가격 상승이 워낙 급하게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 1분기에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주목할 것은 2분기에 과연 출시가 된 갤럭시 S8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상 최대치를 판매할 거냐예요. 전 못한다고 보거든요. 많아야 4천만 대? 4천만 대 수준 정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사상 최대 목표가 아닌데? 스마트폰 가는 길에 반도체 가는 건데 스마트폰의 판매가 예상치보다 저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같이 다운될 거라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서 그것이 향후 삼성전자라는 자산가치, 다시 말하면 하단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에서 PBR이 2배인데 자사주 소각 결정이 나고 한다면 실제로 삼성전자는 향후에 200조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정말 생뚱맞은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현존하는 삼성전자의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시가총액이 200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죠. 많이 온다면 대박이겠죠. 그러면 200조 이상 떨어진다면 PBR이 1배 이하로 1배에 가깝게 뚝 떨어진 건데 그때는 완전 바닥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급격한 어떤 하락을 당장에 보기는 어렵겠지만 역으로 자사주 소각 결정에 있어서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기보다는 2분기 실적의 포커스, 특히 스마트폰의 실적의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고 하다는 이제 요 160, 170만원대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 형태를 보여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사주 소각 나온 내용은 단기 슈팅의 오버 영역이라고 좀 봐야지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동력을 또 한 번 더 이끌어갈 것이다. 230만원, 250만원, 270만원? 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4월 달에 이 슈팅이 나왔다면 이제 5월 달에 가서 고점권에서의 어떠한 저항을 인식할지 만들지 변동을 만들지를 좀 주목해야 되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 실적 발표했던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동차는 확실히 실적이 안 좋은 게 나타났다고요. 여기서 밸런스 그림 같이 그려드리면서 보겠습니다만 1분기 보면 기아차죠. 현대차죠. 확실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이었죠. IT도 벌써 LG노텍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실적은 1분기 실적 가지고는 너무 오버했다. 숨고리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분명 상승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실적 발표 후에 머뭇머뭇거리는 과정들, 이것은 실질적으로 IT에서 삼성전자 나홀로 독보적인 상승이었던 거에서 따라쟁이들이 나온 거지 실적 모멘텀으로 강력히 올라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내지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4월달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실적 발표하는데 뜨겁습니까? 아니죠. 뜨겁지 않잖아요. 선반영을 해놓고 숨고리 형태로 지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화학주도 일정 부분 실적 발표하고 있죠. 철강주도요. 결국 1분기 들어와서 뜨거운 게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에는 뜨겁지가 않아요. 산업재들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화학도 수출 호조에서 좋다면서요. 그 수출 호조가 결국 반도체의 영향이 워낙 컸다라고 해야 돼요. GDP가 발표됐는데 0.8이 아니라 0.9가 나왔거든요. 좋아요. 분명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 외에는 1분기의 주가 흐름, 또 지금 4월달 실적 발표하는 시즌의 주가 흐름들은 전부 다 부진하냐 이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밸런스상. 맞지 않는 거죠. 누가 더 맞는 말 하는 걸까요? 전 실적에 근거해서 주가 흐름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에 있어서 이게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왜곡된 상승을 좀 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 IT, 화학 다 나왔죠. 건설도 나왔죠. 은행은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은행업체 같은 경우는 뭐 KB금 보면 좋았잖아요. 1분기에. 상승 반영해줬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조금 더 힘이 있었어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금융도 그렇고요. 신한주주도. 은행들도 보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반영이 돼서 있는데 4월달에 뚜껑 열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4월달에 뚜껑 열고 나서는 추세예요? 추세가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죠? 굴곡이 보이잖아요. 내수주들은 화장품 및 뭐 제약이라든가 내수 관련주들은 실적 모멘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실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요. 그럼 수출에 지금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수출에 호조 세다, 몇 개월 동안 좋다, 몇 개월 연속 좋다, 수출이 우리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2350, 2400포인트 갖고 있다, 삼성전자 270만원 갖고 있다, 250만원 갖고 있다, 자꾸 올려놓고 있는데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 건 없단 얘기예요. 지수가 올해 연시가가 2022포인트입니다. 2022포인트에서 지금 2200까지 왔어요. 대략 8%, 9% 가깝게, 그러니까 10%, 약 10%는 넘지 않습니다만 연시가 대비해서 10%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요인에서
수출 경기가 좋다고 하면서 수출에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제대로 반응을 해주고 있거나 4월달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서 뚜렷한 어떤 주도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느냐? 아니요. 오히려 종고점에서 고점 낮아지는 모습, 수렴하는 모습, 오히려 박스 안에 갇혀서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단 누구만?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마저도 사실상 1분기 실적 보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좋다면서요. 박스예요. 4월달에 올렸다 내렸다 굴곡이에요. 그럼 이건 냉정히 보면 제 말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해석을 할 때 현재 1분기와 수출 호조의 연속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언가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냐? 저는 있는 그대로 보면 지수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수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 쳐들어오면 답 없이 더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먼저 근거가 되는 실적이라든가 근거가 되는 경제지표들의 흐름들을 본다면 계속해서 치고 올리기에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반도체 하나 외에는 삼성전자도 사업부가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 무선 사업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되니까 결국에 반도체의 6조 원대의 영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3조대 그리고 가전이 뭐 3천원대 뭐 디스플레이 나오고 별반 없잖아요. 뭐 반도체 가격이 최근 디램 가격이 4월 중순부터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실적이 오히려 저는 이게 역으로 사상 최고기 때문에 이 최고가 디램 가격 상승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2분기나 3분기에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둔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빛을 볼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네. 기댈 수 있는 곳은 무선이네요. 과연 갤럭시 S8이 얼마나 잘 팔려서 실적을 보여주냐. 만약 다음 2분기 때 반도체가 5조대로 좀 줄어들고 그럼 1조 이상 커버하려면 무선 사업부에서 5조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4조 이상이. 만약 이것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자사주 소각결정에 화답을 할까요? 자사주 매입 규모 해봐야 2조밖에 안 돼요. 3개월간. 그럼 수급의 논리로 본다면 미국의 긴축 정책이 또다시 한번 5월 2, 3 FOMC 때 주목이 될 거고 이때보다 사실상 6월 13, 14일에 주목이 될 텐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총알 어느 정도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 받아주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건설도 우리가 실적 해석해봤고 조선도 해봤고 화학도 해봤고 철강도 해봤어요. 포인트들이 딱 있잖아요. 철강 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철강은 미국이 하도 그냥 난리치고 있잖아요. 화학은 제품 가격도 전부 다 3월달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다고 했죠. 힘 못 쓰고 있죠. 화학이 성장하지 않는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데 전방산업의 호조라고요? 자동차 여전히 다운되어 있고 2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1분기도 확인이 됐는데 자동차에서 판매량이 뚝뚝 떨어지는데 과연 모멘텀이 강할까요? 건설주 해외 수주가 얼마나 나올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건설의 성장 동력이 빠를까요? 지금 우리 시장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하나에 정말 목매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삼성전자의 이제 포커스는 갤럭시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갤럭시 S8. 딱 20일 정도 걸릴 겁니다. 갤럭시 출시 이후에 20일 정도 지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판매 올해 전망이나 또는 추이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5월 중순 정도부터는 삼성전자의 포커스는 갤럭시로 갈 거라고요. 전 그렇게 봐요. 이게 현재 우리 시장이고요. 그래서 1, 2, 3, 4월 달까지 현재 흘러가는 흐름에서 유가증권에서의 상승은 뭐랄까 삼성전자에서 콜옵션 막중에 하나 더 만드냐 안 만드냐의 싸움인데 하나는 만들었으니까 290까지 등가할 걸 하고 마칠 거냐 안 하고 더 마칠 거냐 여부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미결정의 정점을 찍고 고점을 만드는 거 또다시 신고가고 많이 해서 꺾인다 하더라도 외봉이지만 그 외봉의 하락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고점을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그걸 주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코스피는 그렇고 또 코스닥을 보면 이제 골치가 아파요. 코스닥이 살질 않아요. 코스피 가는데 따라가 주지 못한다. 코스닥도 코스피가 외봉으로 꺾일 때 쌍봉으로 꺾일 때 코스닥은 여전히 600포인트와 650포인트 이 사이에 갇혀있는 형국인데 올해 보시면은 올해 지금 현재 이렇게 갇혀있잖아요. 코스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외봉이다. 만약 이게 이 구간이 쌍봉이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저는 610포인트가 깨질 때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주목할 자리를 볼 거예요. 620이 이탈이 되면 사실상 코스닥은 살아날 종목들은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구간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봐요. 그 여전히 고민이에요. 코스닥이. 코스닥 올해는 상반기의 흐름이 저조한데 이렇게 되면 중기적으로 2분기, 3분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코스피가 외봉으로 꺾이는 시점과 쌍봉으로 나올 때 코스닥은 더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게 제 시각인데 좀 더 지켜봐 가면서 타이밍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잡아가도록 하고 지금의 시장은 철저하게 저는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좀 침묵 모드로 차분하게 관찰해 나가도 꼭 신고가 냈다 해서 흥분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단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인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은 있겠지만 인버스가 상장 폐지가 돼서 우려감이 뭐 종목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ETF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만 상장 폐지가 돈을 못 받거나 환불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현금을 많이 들고 있거나 또는 인버스 공략을 하고 있거나 전 이게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시장이 하고 빠르게 소통이 좀 안 되는 단절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수익 매매로 대응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자꾸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뜨거움은 강렬하게 인식하지 말자. 오히려 더 냉정해지고 더 침착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객관적으로 좀 지켜보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마감 브리핑에서의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삼성전자의 그 생뚱맞음에 해외 증시들이나 아시아 증시도 그렇지만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루였는데 눌리다 말아버리는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마감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